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최우영 강사님과 함께 리눅스 원 과정 끝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저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제 원 과정도 저랑 함께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병원을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을 쉬게 돼가지고 최우영 강사님께서 이제 대체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최경 강사님도 되게 강의 잘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수업은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쨌든 사람이 바뀌었다 보니까 주의해야 될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수업 진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거 수업 페이지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엄청 큰 차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전에 쓰시던 수업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여기 보이시는 이 수업 페이지로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전에 했던 수업 페이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얘만 기억하셔도 어차피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이걸 기억해 주세요. 기록 지금 남겨주세요. 지금 오신 분도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얘는 꼭 기록 남겨주시고요. 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 코리아 IT 대전지점 학원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차주환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최우영 강사님과 저랑 전반적인 큰 틀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좀 디테일한 것들이 살짝 다른 게 있어서 그것들을 좀 짚어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그날 진도에 맞게 그날 영상들이 따로따로 링크로 되어서 올라갔을 거예요. 그죠? 아마 이제 뭐 설명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끊어가며 이렇게 영상을 올려주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상 제공을 하고 있지 않고요. 녹화는 똑같이 하지만 저는 이제 일자별 그리고 교시별로 나눠서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페이지에 있는 이 유튜브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것처럼 컨트롤 클릭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채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재생 목록 가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재는 아직 영상이 업로드가 하나도 안 돼서 지금 뭐 재생 목록에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아마 이쪽에 새로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밀리겠죠? 가장 첫 번째 재생 목록에 올라올 겁니다. 오늘 1교시 끝나고부터 바로 영상 업로드가 되면 나타날 거니까 재생 목록 이름은 2023-10 10 띄고 19시 아니 17시 리눅스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목록이 하나 생겨날 거니까 거기서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질문사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사람이 달라졌으니 링크도 바뀌었겠죠. 이 부분은 이제 운영하는 방식은 최우영 강사님과 저랑 동일한데 이제 링크가 달라졌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시려면은 이쪽 링크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점. 그거 말고 그거 외적으로는 아마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질문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같은 방식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잠깐 녹화를 좀 멈추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엔진X 설치까지 완료를 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설치해서 이제 실행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다 본인 자리에서 그 세팅이 되어 있으신 거죠? 아니신 분들도 있을 수 있나요? 자리가 바뀌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진도상 수업은 일단 나갈 거고요. 만약에 내 자리에 그 세팅이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느라 다음 수업 못 듣지 마시고요. 그냥 수업 들으신 다음에 추후에 세팅 한 번에 하시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우영 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지금 이 리눅스 수업 같은 경우는요. 막 개념적인 걸 엄청 이해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머리를 써야 되고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한 실습 위주의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해를 해야 되고 사용하려면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공부보다는 약간 실습 위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고 저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요. 그냥 내가 목표한 데까지 그 자료를 참고해서 도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머리로 엄청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명령어들 이런 것들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외우거나 할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적당히 자료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정도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좀 편하게 이제 제가 시간 드리거나 했을 때 열심히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수업을 나가야 되니까 다들 큐티로 들어오시는 것까지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저는 미리 켜놨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제 설치한 게 이 엔진X잖아요. 엔진X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얘는 그냥 웹서버 프로그램이죠. 웹서버로서 활용을 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버추얼박스 안에 CentOS 리눅스 환경 안에 우리가 얘를 웹서버로서 사용하려고 설치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럼 얘가 설치가 됐고 실행을 시켰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지금 우리의 이 리눅스 서버는 웹서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맞죠? 왜냐면 프로그램 실행까지 했고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웹서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당연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설치한 이유가 웹서버로서 사용을 하기 위함인데 웹서버로서 사용을 하기 위함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뭐기 때문에 얘를 설치했죠?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축한 리눅스 환경 안에 이 엔진X라는 웹서버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든 사이트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인즉슨 뭐냐?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구글이나 코드펜이나 뭐 이런 각종 사이트들,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사이트에 도메인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지금 실시간으로 이 NS 서버는 구동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방식이 도메인이 있는 거고 도메인 말고 실제 IP 주소랑 포트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NS 룩업으로 그런 거 해보셨죠? 최영 강사님이랑 아마 해보셨을 텐데 IP 따가지고 IP로 들어가도 잘 들어가지잖아요. 그런 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얘 서버가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서버도 지금 구동되고 있는데 당연히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얘한테 들어가는 거부터 해볼 거예요. 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구축해놨던 이 엔진X라는 웹서버에 접근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다 내려갔네.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한테 리눅스 안에 설치한 엔진X에게 접근하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방금 전에 제가 이거 예시 들어드리면서 얘기 다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네이버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얘가 서버가 돌고 있고 우리는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메인을 알고 있고 NS 룩업을 통해서 도메인이 아닌 IP나 포트를 알아내서 들어가도 잘 들어가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메인은 없죠.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네, IP랑 포트 할 수 있죠. 어디를? 어디 거? 리눅스 거. 우리 리눅스 IP랑 포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엔진X는 몇 번 포트로 들고 있나요? 네, 80으로 들고 있을 거예요. 저도 확인 안 해봤는데 당연히 80일 겁니다. 왜냐? 웹서버는 기본 세팅의 80으로 되어 있어요.
8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든 웹서버 프로그램들이 다 공통이에요. 실제로 네이버 같은 거 NS 룩업으로 IP 따서 들어갈 때 뒤에 80 같은 포트는 생략해도 잘 들어가지죠. 그게 다 기본 포트인 8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것도 당연히 80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얘를 그래도 당연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눈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방금 제가 입력한 명령어가 sudo nested nlp 이 명령어가 지금 이 리눅스 안에서 돌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확인하는 명령어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제 혹은 엊그저께 수업에서 진행하셨을 겁니다. 네. 얘를 쳐봤는데 nginx 찾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할 때 여기다가 내가 검색어 추가하는 기능, 이거 배우셨죠? fgrep, fgrep 버티컬 바 하나 때려놓고 fgrep 해서 nginx를 검색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nginx 거 찾아야 되니까 다른 거 나와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얘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nginx가 80 포트로 잘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보긴 했어야 돼요. nginx가 어제 이제 설치하고 활성화까지는 했는데 오늘 이제 서버 컴퓨터 애초에 이 버추얼박스 자체가 꺼졌다가 새로 켜졌잖아요. 이거 IDC에 막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꺼졌다가 재부팅이 됐는데 얘가 진짜 nginx가 잘 돌고 있는지부터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sudo systemctl status nginx 액티브로 돌고 있는 걸 확인을 했을 때 내 nginx는 잘 돌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걸 통해서 잘 돌고 있는 포트 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얘가 액티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검색했을 때 얘는 안 나왔겠죠. 실제로 실행이 돼야 이렇게 네스텟으로 검색했을 때 프로세스가 존재해서 검색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마 배우셨던 내용 그대로 온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포트 번호 알아냈고요. 웹서버 문제 없는 거 확인했고 포트 번호 알아냈어요. 우리 IP 번호는 어디서 보나요? 그냥 IPADDR 치면 우리 여기 인터페이스 10.0.2.15라고 하는 IP 번호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프롬에서 nginx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요 중에서 IP 알아냈고요. 10.0.2.15 그리고 포트 80 알아냈어요. 그리고 웹서버는 문제없이 잘 돌고 있는 중. 자, 필요한 정보는 싹 다 알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해보면 돼요? 접속해보면 돼요. 뭘로? IP와 포트로. 근데 80 기본이니까 당연히 생략 가능하지만 일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가요? 네, 안 들어가지죠? 여기 잘 보시면 지금 로딩이 돌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질까요, 이거? 얘가 접속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정보를 다 알아냈고 웹서버는 지금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얘는 왜 안 될까요? 권한을 안 줘서 어떤 권한을? 들어갈 수 있게. 그게 네, 그게 비슷한데요. 같은 결인데 수업에서 배웠던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잘 떠올려 보실래요? 우린 지금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 이 크롬은 어떤 세상에 있어요? 네, 윈도우죠. 윈도우는 리눅스 입장에서 봤을 때
안쪽 세상이에요? 바깥쪽 세상이에요? 바깥 세상이죠. 여러분들 아마 우영 선생님께서, 최우영 강사님께서 그 바깥 세상과 안쪽 세상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포트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거 그림 막 그리면서 설명해 주신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거 방금 한 행동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건 저도 그림을 살짝 그려볼까요? 간단하게만. 자, 이게 윈도우 바깥 세상에 있는 크롬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 센터OS, 버추얼박스라고 하는 안쪽 세상을 만들어 냈고요. 그 안에 우리가 리눅스라고 하는 OS를 설치한 거고, 그 안에서 돌고 있는 엔진X한테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크롬에서 지금 얘한테 이렇게 바로 들어가려고 한 거죠.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 누가 막아요? 이거는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를 못 뚫잖아요. 그쵸? 이 OS를 뚫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뭐죠? 그렇죠. 포트 포워딩. 우리가 푸티를 사용해서 얘를 사용해서 리눅스 안쪽 세상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포트 포워딩이었죠. 그거 없이는 바깥 세상과 안쪽 세상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 머신에서 설정, 네트워크, 보급, 포트 포워딩 들어가서 얘를 직접 뚫었죠. 이렇게 뚫어 놓으면 이제 바깥 세상에서 해당 포트로 넘어가면 이 포트가 자연스럽게 리눅스 안쪽에 있는 22번 포트로 연결이 되면서 접근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런 포털 같은 느낌을 해주는, 포털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포트 코딩은.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깥 세상과 이 안쪽 이 세계를 이어주는 포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 있는 2223, 24 이런 포트를 딱 때리면 얘가 안쪽으로 뾰로로 빨려 들어가서 여기 뚫어놓은 22번을 타고 리눅스 서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느낌이었죠. 지금 우린 이거랑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엔진X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이 포트 포워딩이 제약 추가해주고 규칙 추가해주고 여기는 이름을 이렇게 해볼까요? HTTPD. 어차피 우리가 이제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 웹서버니까 웹 통신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름은 이 정도로 지어주고요. 호스트 IP 이거 왜 0.0.0을 쓰는지 아시죠? 아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그 다음에 여기 포트는 정해져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윈도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포트 포워딩 작업을 할 때요. 방금 전에 제가 웹서버는 기본 포트 80으로 쓴다 이런 얘기 했죠. 이제 웹서버들은 80을 기본으로 쓰고 SSH는 22를 기본으로 쓰고 뭐 웹도 이제 보안 규정이 된 거는 443을 기본으로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번호는 피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웹서버로 넘어가려고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포트가 808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런 거 생뚱맞게 8010 같은 거 때려 넣을 겁니다. 근데 사실 본인 거에서 이게 만약에 사용되고 있다 그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포트로 하셔야겠죠. 혹은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포트를 테스트 키를 사용해서 죽이시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포트를 사용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사용 가능성이 높은 포트들은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작업할 때 지정하지 않아야 충돌이 안 날 거니까 그것만 좀 피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게스트 IP 얘는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리눅스 안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게스트 포트 여기에는 몇 번이 들어가야 되나요? 네, 여기는 80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우리가 바깥에서 8010이라는 포트로 들어오려고 할 때 여기가 80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엔진X 웹서버로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80 넣어주고요. 자, 확인까지 눌러주고 요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첫 번째 확인하고 여기서 취소 누르면 말짱 꽝이다. 두 번째 확인도 꼭 눌러줘야만 한다.
자, 그러면 일단 바깥 세상과 안쪽 세상을 연결해주는 포트 포워딩이 안 되어 있어서 안 됐던 건데, 자, 그럼 이걸 해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접근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이라면 당연히 돼야 돼요. 자, 되나요? 이거 로딩 또 돌고 있거든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 말고 새로 하나 키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서비스가 사용 불가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랑 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이거는 서버 외부 문제일 가능성 그리고 서버 내부 문제일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서버 외부 문제의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지만 외부 문제라면 우리가 해결을 못해요. 우리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거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서버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꺼져 있나요? 랜카드가? 잘 돌고 있죠? 문제 없어요. 그리고 자, 엔진X가 이거 엔진X가 꺼져 있나요? 아니요, 잘 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두 개 확인했어요. 서버 랜카드, 리눅스 서버의 랜카드 잘 돌고 있고요.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겠죠? 연결이 가능하다. 자, 그 상태에서 엔진X 서버도 잘 구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IP나 이런 걸 잘못 입력했나요? 아니죠. 그럼 문제 없죠. 포트? 문제 없죠. 그럼 사실 서버 내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놀랍게도 현재 지금 우리 서버에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이 더 깊숙이 내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다른 거 하나를 먼저 해볼 건데 SSH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살짝만 좀 맛을 보고 갈 거예요. 프로토콜은 뭐죠? 이건 그냥 규칙입니다, 규칙.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여러분들 그 동적 할당 배우실 때 아마 프로토콜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규칙일 뿐이에요. 근데 이 프로토콜에는 항상 클라이언트와 서버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SSH 프로토콜이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누굴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푸티. 접속기가 클라이언트잖아요. 서버는 실제로 내가 붙어야 되는 위치인 거고, 그걸 그 서버로 붙기 위해서 접속할 때 쓰는 접속기들, 이런 걸 보고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으니까. 자, 우리가 쓰는 푸티. 이러고 리눅스 안에 어디로 들어가요? 아니요. 이거는 HTTP가 아니라 SSH니까 우리가 푸티로 들어가는 거. 푸티로 들어가는 건 22번 포트로 향하죠.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자, 22번 포트는 SSHD예요. 우린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여기로. 얘가 외부 환경에서 안쪽 세상을 원격으로 붙을 수 있게 뚫려 있는 서버예요, 서버.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리가 컨트롤한 적이 없죠. 자동으로 되어 있었죠. 네, 모든 OS가 설치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 SSHD는 그냥 돌아요. 22번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리눅스 서버 환경도 이 22번 SSHD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푸티로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내부에서 돌고 있는 서버인데 여기에 붙기 위해서 푸티를 사용했고 그리고 바깥 세상, 안쪽 세상 연결하려고 포트 포워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바깥과 내부를 연결하는 외부 내부를 연결하는 방식은 알겠는데 내부에서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리눅스 서버 이 안쪽 환경에다가 이 안쪽 세상에다가 푸티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 안쪽 세상으로 한 번 더 접근을 하겠다라고 명령을 한다면 가능할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바깥과 안쪽이 연결됐는데 안쪽에서 안쪽이 연결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이랑 안쪽이 연결이 안 됐을 때 안쪽과 안쪽이 연결이 잘 된다면 얘네 연결하는 과정이 문제인 거고, 우린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나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부에서 내부로 연결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바깥 세상 크롬에서 안쪽 엔진X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딱히 없어요. 그러면 안쪽에서는 잘 되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해봤는데 이것도 안 돼? 그러면 진짜 안쪽에 어떤 문제가 심각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서 안쪽은 된다? 그러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바깥 세상에서 22번 포트를 향해 가기 위해서 푸티라는 프로그램을 우린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 푸티 말고도 다른 거 많은데, 안쪽에서 안쪽 갈 때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있거든요. 얘가 있어요. SSH. 얘는 SSHD라고 하는 그 서버가 구동됨과 동시에 얘도 그냥 같이 생성돼서 같이 만들어져 있는 애예요. 그럼 내부에서는 이 SSH라는 명령어를 통해 안쪽 세상에 직접 접근을 요청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그냥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그냥 바로 치면 명령어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저는 현재 코리아 IT라고 하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10.0.2.15 라고 하는 우리 리눅스 서버에 다시 접근해 볼 거야 라고 요청을 보낼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자, 얘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 너 연결할 거야? 계속 커넥팅 할 거야? 예스. 아이고. 예스 합니다. 자, 어때요? 이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접속을 성공한 거예요. 잘 보시면 이게 기존 상태였죠. 지금 접속했더니 이렇게 상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입력해라.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코리아 1313. 자, 로그인 됐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상태로 돌아왔죠. 접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해서 지금 이미 이 내부 환경을 띄워놨는데 그 내부에서 내부로 다시 한번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문제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EXIT 나가면 한 차원이 나가져요. 그래서 얘는 살아있죠. 여기서 EXIT 한 번 더 하면 푸티 꺼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EXIT 했는데 안 꺼지고 얘가 이 연결이 끝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진짜로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부에서 내부 연결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SSH 관련된 프로토콜이었던 거고, 우리가 진짜 웹서버를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때는 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은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바깥 세상에서 안쪽 엔진X로 들어가기 위해 뭘 사용했었죠? 방금 전에? 크롬 혹은 뭐 엣지 같은 거. IE는 요즘에 이제 끝났지만 뭐 이런 것들 그냥 흔히 브라우저라고 얘기하는 것들, 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웹서버로의 접근을 요청을 보내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서버는 엔진X죠. 우리 엔진X로 가야 되니까. 그쵸?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브라우저는 외부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크롬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럼 리눅스 내부에는 브라우저가 없나? 라는 개념인 거죠. 당연히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겠죠. 네, 리눅스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로 wget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도 리눅스 환경에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거나 한 적 없어요, 얘는.
wget 우리 받은 적 있나요? 없죠? 네, 그냥 있는 겁니다. 기본으로 있는 브라우저예요. 이 wget 브라우저는요, 이 크롬 브라우저랑 똑같은 역할을 해요. 웹서버로의 브라우저의 역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웹서버로의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이 주소창이라는 걸 통해서 IP 혹은 도메인으로 요청을 보내는 형태예요. wget 똑같습니다. 같은 역할을 해요. 다만 리눅스는 뭐다? 윈도우랑 다르게 이런 브라우저랑 다르게 뭐다? GUI가 없다.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이런 식으로 화면으로 못 볼 뿐인 거예요. 다만 역할은 똑같다.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거 똑같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wget이라는 브라우저가 존재하는 것까지도 알았으니까 요청 보내봐야겠죠? 실제로 요청을 보내볼 겁니다. wget. 요청 보낼 때 뭐 필요하다고요? 네, IP랑 포트. 지금 현재 우린 도메인이 없으니까. 도메인이 있으면 도메인으로 요청 보내면 돼요. 근데 도메인 없으니까. 그러면 10.0.2.15에 포트는 80 이겁니다. 자, 근데 사실 얘는 브라우저기 때문에 이걸 붙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요? 크롬 보시면은 주소창에 내가 이거 입력했을 때 얘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메모장에 붙여넣기 하면 얘 붙어요. 이건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얘는 너무나 기본이라서 그냥 생략이 가능해서 생략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 wget 바깥에 있는 이런 크롬 브라우저랑 똑같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이걸 붙이는 게 맞지만 생략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냥 이렇게 풀로 다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이거 엔터 치면 이제 요청을 보낼 건데 접속이 될까요? 얘는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 자, 지금 뭐가 됐다고 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런 실행 결과가 나온 건데, 얘는 GUI 없다 그랬죠. 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화면에 못 그려줘요. 뭐를? 이 웹서버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HTML 문서라던가 이런 거를 화면에 이쁘게 그려줄 수 없어요. UI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는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아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는 일단은 다운로드를 받는다는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얘가 성공했다는 걸 확인하려면 얘만 보면 돼요. 얘만. 이 200이라고 하는 숫자, 이게 HTTP 상태 코드거든요. 이게 웹서버 통신을 할 때 그 웹서버 환경 안에는 상태 코드가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뭐 200번대, 300번대, 400번대, 500번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 200은 성공의 의미예요. 아무 문제 없이 성공했을 때 200. 여러분들 막 404 낫바운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인터넷 쓰다 보면 간혹 보실 수도 있어요.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뭐 어디 뭐 눌렀는데 갑자기 404 낫바운드 뜨면서 막 화면 안 나오고 이상한 에러 메시지만 나오고 이런 경우. 자, 그 404 같은 경우는 에러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요청 보낸 뭐랄까, 요청 보낸 이 곳에 내가 원하는 그 파일이 없을 때 얘기를 해주는 게 404예요. 그래서 낫바운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403 forbidden 뭐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건 이제 보안 정책 관련된 거고 기타 등등 상태 코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은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된다. 내부에서 내부 성공하는 건 얘만 확인하면 된다. 자, 근데 얘가 다운로드가 되는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는 지금 saving to index.html이라고 얘기를 해요. saving, 저장이죠. index.html을 저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는 열심히 이제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아주 깜찍한 UI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접속이 잘 성공을 했고 이 접속이 완료가 됐을 때 index.html이라는 화면을 다운로드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UI가 없으니까 다운로드인 거지 여기서 성공했으면 저 index.html이라는 문서가 화면에 그려졌겠죠. 그 차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한번 받아진 예를
열어볼게요. 자, ls 파일 리스트 목록 보는 거죠. 지금 현재 폴더 내에서 봤더니 index.html이 생겼어요. 원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쵸? 이 문서 열어보려면 네, cat index.html 들어가면 얘는 HTML 문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하나의 문서입니다. 보시면 Welcome to Nginx 느낌표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좀 내려가 보면은 여기 Welcome to Nginx 뭐 If you see this page, the Nginx web server is successfully installed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당신이 이 페이지를 보고 있으면 웹서버 설치에 정상적으로 성공을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여기서 이 요청을 보냈을 때 결국엔 이 문구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내부에서 내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내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버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내부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외부에서 내부 지금 이 상태는 왜 안 될까? 이제부터 새로운 고민에 또 빠져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이런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버적으로. 자, 여기를 볼게요. 마우스 어디 갔어? 얘로 합시다. 아니다, 얘로 하자. 자, 얘는 엔진X고 80 포트 뚫려 있고요. 이 포트는 이쪽에 있겠죠? 80. 그리고 우리가 이 크롬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기로 들어오기 위해서 윈도우에다가 8010을 뚫어놨어요. 그럼 얘가 8010으로 접속을 하면은 이쪽으로 쭉 와가지고 얘를 통해서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이 상태인데 포트 포워딩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참 포트 포워딩하고 저 계속 이거 쳤네요. 이거 치면 안 되죠. 포트 포워딩을 완료했으면 얘를 치면 안 되죠. 우리가 로컬호스트에 8010을 쳤어야죠. 그쵸? 이래야 크롬이 얘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거 명령어를 잘못 치고 있었네요. IP를. 근데 맨 처음에는 포트 포워딩 뚫기 전에는 10.0.2.15로 테스트하는 게 맞고 거기서 안 돼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하고 나서는 여기서부터 이제 얘로. 근데 얘도 어차피 안 되긴 해요. 안 되는 이유는 사실 다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안 됩니다. 이 로컬호스트는 아시죠? 127.0.0.1과 동일한 개념이고 내 자신, 내가 앉아있는 이 컴퓨터를 의미한다라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어차피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얘가 안 된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자, 지금 이유는 제가 알려드릴 건데 여기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보자면은 위치가 여기보다는 여기가 나을 것 같네요. 자, 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방화벽을 의미해요. 들어보셨죠? 방화벽. 그 방화벽이 한 번 더 막고 있어서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모든 조건이 만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이 방화벽 때문인데 이 방화벽의 이름이 firewall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는 얘 때문에 이놈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로 이게 안 되고 있던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할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던 이유는 오직 얘 하나 때문에. 근데 그럼 이 방화벽은 도대체 뭐 하는 애냐? 얘도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 없이 간단하게만 알면 되는데요. 이 친구는요. 방화벽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개념은 뭔가요? 방화벽. 보안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저도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뭘 막냐면 포트를 막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트를 다 닫아둬요. 이 파이어워라는 친구가 22번을 제외한 나머지 포트들은 다
닫아놔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 포워딩으로 80을 뚫었다고 뚫었지만 실제로 못 뚫린 거예요. 얘한테 막혀서. 우리가 만드는 이 머신, 가상 머신, 버추얼 박스 어디 갔어? 여기서 설정 들어가서 네트워크 가서 보급, 포트 포워딩 여기다 만드는 이 규칙은 방화벽보다 져요. 우리가 만든 거라서 방화벽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는 뚫는다고 뚫었지만 이 막혀있는 포트를 진짜로 뚫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가장 원초적인 접근을 한번 해봅시다. 파이어워가 포트를 막아서 포트 포워딩이 제대로 못 뚫려서 접근이 안 된다. 그럼 첫 번째, 80 포트를 뚫으면 되겠네. 두 번째, 파이어워를 안 쓰면 되겠네. 가장 원초적인 해결 방안 두 개 나왔죠? 근데 우린 이 중에서 뒤에 있는 걸 선택할 거예요. 80만 뚫지 않을 겁니다. 그냥 파이어워라는 방화벽 자체를 안 써버릴 거예요. 이를 삭제하진 않겠지만 꺼버릴 거고요. 다시는 켜지지 못하게 비활성화 시켜버릴 거예요. 자, 그 상태입니다. 근데 왜? 방화벽이라는 건 보안에 필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얘를 아예 꺼버리고 비활성화까지 시켜버리면 우리 서버는 너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이 드셔야 돼요. 자, 그 의문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시고 다음 시간엔